저는 홈페이지 요리사의 개발을 맡고 있는 이주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기획이라고 하는데, 이 기획이라는 일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 분들이 어차피 하셔야 될 일이세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이제 제작하실 분들이 직접 내고, 그리고 종전처럼 어떤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솔루션을 구매해서 직접 이제 제작을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기획이라는 업무는 이런 여러분들의 이제 그 손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기획이라는 결과물로 나오는 산출물들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좀 거창하게 작성을 한 건데요. 사실은 손으로 A4 용지에다가 그리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그냥 스토리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메인 메뉴. 홈페이지상에서 메인 메뉴로 표현이 되는 사이트 맵이라는 그 골격을 갖추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어떤 방문자가 들어왔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배치도 순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콘텐츠의 내용, 원하는 내용이 있어야 보고 페이지를 넘겨서 또 보고, 그래서 페이지가 높아지고 이탈률이 줄어들고 하는 이제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가장 중요해요. 홈페이지에서는. 그리고 이 메인 페이지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홈페이지 전체를 봤을 때 하나의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처음 딱 들어왔을 때 방문하는 페이지가 이 첫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첫 페이지에 어떤 내용을 배치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랜딩 페이지라고 이제 랜딩 페이지 최적화라는 이제 그런 요즘 마케팅적인 이슈가 있는데, 가장 홈페이지에서 그냥 가장 흔하게 쓰이는 랜딩 페이지는 메인 페이지니까, 그래서 메인 메뉴와 그리고 메인 페이지 배치,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홈런 솔루션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 가장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릴 그런 부분이세요. 그리고 이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서브 페이지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떤 내용을 고객들한테 전달을 해줄 것이냐, 그거를 이런 식으로 워드 문서를 작성을 해서 제작업체에다 넘겨주셔야, 그래야 그 제작업체들이 그걸 보고 디자인을 해서 완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직접 만드시든 맡기든 어쨌든 간에 이런 준비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홈용 솔루션을 이제 처음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는 굉장히 낯설어요. 모든 솔루션들이 다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이든 포토샵이든 뭐든 다 처음에 낯설기 때문에 그거를 배우는데 집중을 이제 하시는 시기가 있고, 실제로 제작을 들어가는 그 시점이 있는데, 실제로 제작을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런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배우다 컨텐츠 만들고 배우고 컨텐츠 만들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우선 이런 사이트 맵과 그리고 메인 페이지 배치, 그 다음에 컨텐츠 페이지 자료,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기획 업무라고 이제 보통 하죠.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런 메인 메뉴, 이런 메인 메뉴들이 홈런 솔루션에서는 저 메인 메뉴를 하나씩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홈런 솔루션을 연습을 하다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뭐가 안 될 때, 그때는 저희가 무료로 재설치라는 걸 해드리는데, 그 재설치를 했을 때 하나씩 또 메인 메뉴를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홈런 솔루션을 쓰실 때는 아까 보셨던 그 메인 메뉴 그 부분을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구조는 이제 매뉴얼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 요리사의 이제 활용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 홈런 솔루션 쪽에 솔루션 매뉴얼 이게 있죠. 여기서 자세한 내용들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에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사이트 맵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메뉴들이.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고 하는 방법은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이따가도 제가 이제 시연을 해드리겠지만, 매뉴얼을 활용을 하시고 매뉴얼을 다 봐도 찾아봐도 없다 그러면
커뮤니티거든요. 이쪽에 솔루션 지식 공유. 문의를 하시면 누군가 답변을 남깁니다. 여러 다른 분들이 남기실 수도 있고 저희 이제 통일솔루션 내부의 담당자들이 또 남겨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에요. 일단 기초교육. 화요일, 수요일 날 하는 기초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전문가 주말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작을 하면서 막히는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매주 수요일 날 스터디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제 주간에 하는데요. 스터디 교육 시간에는 궁금한 것들을 다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작업들은 실제로 저도 직접 처리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스터디 모임에 오셔가지고 다른 분들과 교류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교육과 매뉴얼, 지식 공유 그 세 가지를 제대로 활용해서 홈페이지를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이 홈페이지를 만들어보는 일이에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솔루션을 고르셨을지는 이제 다 다르니까 원하시는 이제 솔루션들을 홈페이지 요리사에서 분야별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기획 의도와 가장 근접한 걸 고르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세요. 완전히 다른 걸 골라버리면 그거를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비슷한 걸 찾아서 그걸 구매하시면 빠르게 제작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게 효율이 아니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솔루션들을 그냥 구경한다 생각하시고 여러 개를 다 보세요. 보시고 나서 적절한 걸 고릅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비즈니스 경제 쪽에 요 홈페이지 이걸 설치를 해서요. 이걸 설치를 해서 이걸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부산에 있는 병원 전문 컨설팅 업체예요.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광고주분들이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요구사항을 하시고 그 홈페이지 제작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외주 업체에다가 맡기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외부 에이전시들과 광고대 행사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작업하는 과정에 상당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하기 위해서 홈즈 솔루션을 도입한 회사예요. 부산에서 꽤 이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런 컨설팅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교육을 한번 하러 내려갔어요. 부산에 제작하는 팀 30명 정도 분들 이제 교육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가지고 오늘 교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순서를 맞춰놓은 거예요. 이해를 조금이라도 더 쉽게 하기 위한 순서를 맞춘 거라서 제가 이걸 가까이서 이제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순서대로 사이트 맵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이트 맵은 엑셀 파일로 매뉴얼을 보시고 그 구조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메일하는 배치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별 상세 자료, 워드 문서라든지 PPT 가지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냥 보통의 홍보용 페이지라고 하는 회원제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리자분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는 회원 등급이나 이런 걸 어떻게 나눌지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결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제작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선 제가 말로써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시연을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사이트 맵을 등록한다는 이야기는 이쪽에 지금 이제 아까 비즈니스 09라는 홈페이지를 설치를 하시면요. 아무 메뉴가 없습니다. 아무런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 하셔야 될 일이 PC 메뉴에 가셔서 페이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메뉴, 이 메뉴에 노출 여부를 체크를 해요. 여기서 메인 노출은 커뮤니티 쪽에서만 거의 이제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체크를 보통은 하지 않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시게 되면 회사 소개라는 페이지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이거를 클릭을 했을 때 콘텐츠를 등록해 주세요 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바꿔주시면 페이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메뉴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나오는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이렇게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회사 소개 밑에 하위에 페이지를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생성 버튼 하위에 생성 클릭하시고 인사말 똑같이 선택을 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요 밑에 하위에 메뉴가 펼쳐집니다. 메뉴가 이제 꽉 차게 되면 정확하게 자리를 잡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게시판을 만들 때 게시판도 사실 그 위에 메뉴로 구성이 되죠. 클릭했을 때 게시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시판을 만들 때는 게시판 관리로 가셔서 공지사항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형태는 그냥 일반형 게시판이에요. 일반형 게시판. 그리고 하위 그 상위 페이지가 혹시 있다면 맨 위에다가 그냥 배치를 하실 거면 이걸 선택하실 필요가 없고요. 회사 소개 밑에다가 넣어야 된다고 하면 만든 페이지, 좀 전에 만들었던 회사 소개 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위 페이지를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안 나올 겁니다. 노출 설정을 방금 안 했어요. 제가 아까 이제 페이지를 만들 때 노출 설정을 하시는 것처럼 이 메뉴에 노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똑같이. 자, 이렇게 하면 공지사항 게시판이 생성이 됩니다. 메뉴 구성은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설치를 했을 때라든지 그런 때 이 작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이트 맵이라는 엑셀 파일 구조를 가지고 PC에다가 저장을 해놓으시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메뉴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게시판과 페이지는 모두 지울 거예요. 체크를 하시고 잘 보시고 다른 삭제하시면 안 되니까요. 잘 보시고 지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체크하고 삭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관리에서도 조세 선택을 하고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PC 메뉴에 가서 전체 페이지를 클릭을 하시고 사이트 맵 변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시고 아까 이제 만들었던 엑셀 파일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고 첨부하시는 거예요. 사이트 맵 변환이라는 코너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한 번에 구성이 됩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세요.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이 위에 메뉴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페이지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위에 버튼을 하나씩 넣어주든가 아니면 플래시로 통으로 만들어가지고 링크를 걸어가지고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작이 되는데 홈쇼솔루션은 페이지를 그냥 생성하면서 노출 설정을 하고 또는 한 번에 엑셀 파일을 첨부하는 식으로 메인 메뉴를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메인 메뉴는 요소 검사라는 걸 해보시면요. UL과 LI 대칭형 구조로 마크업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검색 엔진에 최적화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홈쇼솔루션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게 노출이 잘 안 된다면 검색 엔진에서 검색이 잘 안 된다면 그거는 반쪽짜리밖에 안 되겠죠. 홈쇼솔루션의 매력은 그 부분에도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제작을 하고 오랫동안 유지 관리를 하면서 사이트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장점 한 가지와 그리고 검색 엔진에 노출이 잘 된다는 것, 그 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상위에 맨 위에 브라우저의 타이틀 소스 보기를 해보시면 이런 타이틀들, 메타 태그 자동으로 고유의 타이틀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웹문서 최적화, 검색엔 최적화를 고려한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공을 들여서 제작을 하신 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운영에 대한. 자, 그 부분은 이제 시간이 되면 다음번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메인 메뉴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 해야 될까요? 메뉴 추가, 페이지 추가하는 거 이거는 이제 하나씩 한 걸로 설명이 이제 됐다고 보고요. 메뉴를 순서를 바꿔야 된다. 메뉴를 처음 만들고 나서 거의 그대로 쓸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반드시 위치가 바뀌거나 메뉴 이름이 바뀌거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는 방법 아셔야겠죠? PC 메뉴에 가보시면 현재 메뉴 노출에 체크되어 있는 것들만 나옵니다. 이쪽에. 만든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노출을 했든 안 했든 직접 만든 페이지가 있는 분류고요. PC 메뉴라고 하는 것은 PC 메뉴 관리라고 하는 것은 페이지와 그리고 노출되어 있는 게시판들이 한 번에 나옵니다. 이쪽에. 그래서 현재 노출되어 있는
그런 메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PC 메뉴에 들어가서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게시판이라고 하면 여기에 B 아이콘이 나와요. 이건 게시판이라는 의미입니다. 게시판 페이지다라는 의미예요. MK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회사에 대한 소개니까. 그런데 고객들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이제 성격상 프로젝트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섰어요. 로그 분석을 해보니까. 그럼 얘가 맨 위에 올라가야겠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순서 같은 경우는 PC 메뉴에서만 바꿀 수가 있어요. 순서 메뉴. 그리고 이 인적 자원이라는 것이 MK 컨설팅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동을 해야겠죠. 얘는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위를 이동을 합니다. 네트워크라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인적 자원이라는 메뉴가 네트워크 밑으로 들어갔고, 실제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인적 자원이라는 메뉴가 네트워크 밑으로 이동이 됩니다. 메뉴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MK 컨설팅 요걸 예를 들면 클릭을 하시면 회사 소개라는 곳으로 링크가 걸려 있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사이트가 크다,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사이트라고 하면 MK 컨설팅이라는 이런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이 고유의 페이지에 이 페이지 하위에 있는 페이지를 뭐 일부 요약을 해서 보여준다든지 그렇게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회사 소개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는 그냥 메인 메뉴 누르면 첫 번째 서브 메뉴 페이지로 링크가 걸리게끔 보편적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이트 맵을 첨부를 하셔가지고 생성을 하시게 되면 이 MK 컨설팅이라고 하는 메뉴는 페이지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보이는 거고요. 링크가 그렇게 걸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문제가 될 만한 게 뭐냐면 이 회사 소개를 한번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MK 컨설팅을 눌러보겠습니다. 여전히 회사 소개 쪽으로 링크가 걸려있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CEO 인사말로 링크를 걸고 싶은데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MK 컨설팅이라고 하는 맨 위에 있는 페이지에 속성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사용자 입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용자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링크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거를 그냥 페이지 이름 링크, 이게 기본값입니다. 이거를 바꾸시고요. 그리고 저장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속성에 들어가셔서 이거를 사용자 입력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CEO 인사말로 링크가 걸려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메뉴를 클릭을 했을 때 밑에 쪽에 버튼을 밑에 쪽에 있는 페이지로 링크가 걸리는 상황인데요. 이 글자를 바꾸고 싶어요. 메뉴 이름을. 그때도 마찬가지로 시메뉴에 가셔서 보통의 경우에는 속성을 가서 이걸 바꾸면 메뉴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자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안쪽에 있는 이 내용을 같이 바꿔주셔야 돼요. 다른 페이지 밑에 쪽에 하위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속성 누르시면 페이지 이름 링크로 되어 있죠. 얘는 이 페이지가 이름으로 되어 있고 링크도 그냥 이 페이지로 걸려 있는 겁니다. 밑에 쪽에 하위 페이지는. 그런데 상위 페이지는 메인 메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메인 메뉴 쪽에 어떤 이름을 바꾸거나 링크 주소를 변경하실 때는 여기에다가 직접 주소를 적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 바로 그냥 하위 페이지로 링크가 걸리면 된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걸 그냥 지우고 저장하시고 다시 설정하시면 자동으로 링크 주소가 세팅이 돼요. 그것만 이제 주의하시면 메뉴 관리는 문제 없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메인 메뉴를 구성을 했으니까 헤더 부분, 헤더 영역을 편집을 한번 해봐야겠죠?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나? 여기에 이제 로고가 들어가고 지금 만드는 목표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고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밑에 쪽에 메뉴들이 색깔이 뭐 이렇게 좀 진하고 색깔이 다르죠. 아까 빨간색이었는데 지금 검은색이잖아요. 메인 메뉴 색깔이. 그리고 이런 이제 아이콘들 옆에 얘가 이미지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위쪽에 윗부분 내가 원하는 게 이제 이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는 페이지 편집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눈에 보이죠? 클릭을 해서 뭔가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클릭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DIF라는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이 DIF 버튼은 어떤 거냐면 임포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홈런 솔루션에는 임포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임포트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유지 관리를 최대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개념은 홈런 솔루션만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할 때 똑같은 내용을 파일을 여러 개를 만들면 관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하나로 만들어 놓고 불러보는 겁니다. 불러다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불러다가. 그게 임포트고 DIF에서 I가 그 임포트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I를 클릭을 해볼게요. 임포트 헤더 페이지가 불러왔다는 얘기예요. 헤더 페이지를 불러왔다. 그리고 헤더 페이지의 파일명은 이거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얘를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 헤더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F 버튼은 이동을 하는 버튼입니다. 편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포트된 내용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F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임포트예요. 자, 우선 이 부분을 이제 컬러를 바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GMB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영역인데, GMB의 컬러 테마를 바꾸는 게 관리자 모드의 설정 변경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설정 변경 클릭을 해보시고요. 처음에 디자인 설정이라는 곳으로 이제 페이지가 이동을 하는데 여기에 컬러 테마라는 것을 바꿔주면 됩니다. 8번으로 바꿔볼게요. 숫자의 순서가 있어요. 1, 2, 3, 4, 5, 6, 7 빨간색 파란 겁니다. 00은 흰색이고요. 밑에 이제 8, 9, 10은 검정, 회색, 흰색이에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바꾸시면 색깔이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메뉴를 설정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고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넣어봐야겠죠. 다시 페이지 편집 F 그리고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놨다는 전제하에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로고 선택을 해서 첨부하시면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요. 이게 방금 보신 내용이 홈런 솔루션에서 그림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거니까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능숙해지시면 아, 그림 바꾸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배우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배치가 됐죠. 그런데 실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이 로고와 위쪽에 이제 유틸리티 메뉴라고 하는 이 메뉴 그리고 GMB가 적절하게 이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처음 이제 구매하는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배치를 좀 바꾸고 싶어요. 행렬 콘텐츠에 대한 부분 기초교육 받으신 분들은 행렬 콘텐츠를 이제 배우셨을 테니까 이제 행렬 콘텐츠가 살짝 나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시면요. 검정색 선이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 선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밑에 빨간색 선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박스들은 DIV라고 하는 HTML 표준 태그예요. 이 DIV 태그를 자유롭게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표준 코딩이라는 걸 CSS를 알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그걸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배우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홈런 솔루션에서는 특별하게 행렬 콘텐츠라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검은색 행 그리고 초록색 열 그리고 빨간색 콘텐츠. 검은색은 가로입니다. 가로. 가로로 이제 긴 거고요. 밑으로 계속 쌓을 수가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그리고 초록색은 세로로 열입니다. 옆으로 쌓아요. 옆으로. 세로로 이제 나오는 거고 옆으로 쌓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줄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1열짜리 구조로 행렬 콘텐츠가 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 쪽으로 한번 보시죠. 여기는 2열짜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해야 될 일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는 빨간색 컨텐츠 박스를 여기다가 잘라서 붙여넣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로고와 그 균형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얘를 지울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D를 클릭을 하시고요. 잘라내기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박스 위쪽에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워볼게요. 그러면
예, 대충 이렇게 맞았죠. 이제 이 위쪽에 여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백을 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마진이라고 하는 속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검은색 박스, 이 DIY 박스 위에 몇 픽셀 정도의 여백을 주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스타일은 뭐 마진, 바텀 30픽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여백을 주는 그런 속성들이세요. 그리고 이 DIY 속성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쪽에 대강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이 문법은 이해를 하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픽셀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내용을 한번 잘 보시죠. 여기에 바깥쪽 여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마진 뭐 10픽셀, 마진 세미콜론 마진 콜론 10픽셀 하시면 상하 좌우에 10픽셀씩 마진이 생기고요. 마진 탑 10 하면 위쪽에만 10픽셀의 여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를 넣을 때는 어떤 구조로 넣어야 되냐면 이렇게요. 스타일은 하고 다운표를 감싸고 넣어주셔야 돼요. 이 안에다가 마진 뭐 몇 픽셀 이렇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하셔가지고 쓰시라고 얘기 안 들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복사해서 지금 이제 이걸 지우고 없다고 가정하고요. 붙여 넣어볼게요. 그러면 속성, 값, 속성, 값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백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진 위쪽 여백을 20픽셀 주겠다. 그러면 이렇게 여백이 생깁니다. 이거는 익혀놓으시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뭐 픽셀 단위로 편집을 하고 싶으실 때는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이렇게 위에 여백이 생겼죠. 그리고 얘랑 밑에 내용을 좀 분리를 시키고 싶어서 밑에 아래쪽 여백을 넣고 싶어요. 아까 제가 마진 바탕 30을 지워가지고 지금 이게 붙은 거거든요.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요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뒤에 또 넣을 수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이걸 눌러서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밑에 여백이 적절하게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이 아이콘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게 이제 이것만 있고 이건 없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좀 강조되는 아이콘을 넣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페이지 편집 들어가셔서 F 누르시고 요거를 클릭을 하고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셔야 돼요. 항목을 복사하는 것은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항목 복사하기. 그리고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붙여넣기 아래쪽에. 그러면 똑같은 게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오시는 길. 얘를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림으로 바꿉니다. 이게 지금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림으로 바꾸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간단하게 바꿨으니까. 여기 근데 오시는 길에 아이콘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빼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빼려면 어떻게 빼냐면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서 나는 이미지를 바꿨는데 저게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저게 붙는 거예요. 다시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시작 태그, 끝 태그 이런 이제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래스 유틸맵이라고 되어 있는 요놈이 이제 이미지를 넣어주는 그런 저인데요. 이거를 지우고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시작 태그, 끝 태그 이쪽에 이제 어떤 태그들이 있을 때 그거를 지워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이 태그 전체를 다 지우시면 우리 나란히 배치를 해주는 어떤 이제 값들이 이제 여기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클래스 이런 것들만 이제 지우시면 그거 유틸맵에 대한 부분만 제거가 되는 겁니다. 자, 위쪽에 헤더 영역을 한번 편집을 해봤고요. 푸터 영역 편집. 푸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밑에 쪽 맨 아래쪽에 보통 카피라이트와 주소가 나오는 부분 푸터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페이지 편집 들어가셔서 밑으로 내려서 DIF 똑같이 임포트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임포트 되어 있는 구조로. 그래서 F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내용을 클릭을 하시고 글자를 바꿉니다.
나머지 내용들 다 변경하시고 적용하시면 푸터 내용이 편집이 되는 겁니다. 방금 보신 건 홈료 솔루션으로 글자를 바꾸는 방법을 보신 거예요. 그림 바꾸는 거 배우셨고 글자 바꾸는 거 배우셨어요. 똑같습니다. 그냥 클릭하시고 여기 편집기에 나오는 내용에서 편집해서 저장하시면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HTML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분이시다라고 하면 여기 HTML이라고 되어 있는 곳 여기에다가 그냥 여러분들이 만든 소스 태그를 그냥 직접 넣으시면 됩니다. 사실 뭐 청력 콘텐츠를 몰라도 전문가다, 퍼블리셔다, 내가 코딩을 할 줄 아는 그러면 그냥 소스를 넣으셔도 우리가 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페이지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메인 페이지 자체는 게시판이 막 나와야 되고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메인 페이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서브 페이지들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태그를 직접 넣으셔도 돼요. 그걸 이제 태그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배치 구조로 배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메인 페이지 배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홈료 솔루션의 컨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홈료 솔루션은 기존에 있는 거를요,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찾아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겁니다. 새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문가들은 다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 제한도 없이 원하는 걸 다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존에 있는 걸 활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기존에 어디에 있던 걸 잘라서 붙여넣고 여기에 있던 걸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런 식으로 했죠. 여러분들도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고요. 이 밑에 쪽에 푸터를 보시면 나는 이 푸터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아니라 좀 다른 게 필요하다. 밑에 쪽에 이제 그 카피라이트 쪽 부분이 다르게 필요하다면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페이지 편집, 페이지 관리에 들어가셨어요. 템플릿이라는 분류가 있고요. 이쪽에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쓰시라고 미리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 중에는 게시판, 이걸 한번 들어가 보죠. 게시판 박스들이에요. 이런 거를 처음부터 다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시라고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라고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 페이지, 고객센터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죠. 이렇게 고객센터를 구성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가져다가 쓰느냐, 그거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푸터도 한번 찾아볼까요? 푸터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서 보기 버튼을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보면 이런 모양이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그럼 이걸 갖다 쓰시면 되고요. 또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다. 그럼 이걸 갖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푸터에서 한번 바로 이거를 갖다 써볼게요. 푸터 페이지로 지금 다시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서 F 클릭하시고 이 모양처럼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럴 때는 속성 변경에 들어가셔서 복사라는 걸 선택을 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속성을 변경을 하는데 다른 페이지를 복사해다가 넣어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분류죠. 아까 템플릿에서 들어갔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푸터 2번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푸터 2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쪽 푸터 모양을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 모양은 실제로 푸터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만약에 요거를 가로로 그냥 길게 선을 늘리고 싶다, 다 가능합니다. 방법들이 이제 매뉴얼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따가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 설명드리는 이 과정 자체를 1시간짜리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 늘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메인 페이지 배치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가 볼 땐 지금 원래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다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되돌리기 한번 하시면 이제 원위치가 됩니다. 페이지 편집하실 때 되돌리기 버튼 가끔씩 쓰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메인 페이지의 배치인데요. 지금 이게 처음 설치한 상태고요. 요게 내가 원하는 메인 페이지의 모양이라고 말이죠. 이 부분.
이미지가 바뀌죠. 비주얼 배너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한 겁니다. 비주얼 배너. 그리고 밑에 쪽에 이 부분, 여기 이미지 바뀌는 부분에 보시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초보자분들께는 설명을 안 드리는데 그냥 이번에 이제 기왕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넣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이제 이미지가 통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미지 맵이라는 걸로 링크가 걸려 있어요. 통 이미지예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하나의 이미지인데 이 링크는 각각 걸려 있습니다. 이미지 맵이라는 HTML 태그를 사용을 해서 링크를 건 것이고, 그리고 밑에 쪽에는 이거는 그냥 이미지 하나의 의료계 뉴스라는 게시판인데 가장 최근에 올린 게시판에 게시물을 하나 불러다가 여기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시판 3개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이 게시판이 하나 이렇게 3개가 있고 배치가 오른쪽에 배너가 들어가 있고 밑에 이미지 통 이미지고요. 밑에 푸터 통 이미지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배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시고요. 이게 이제 비주얼 배너 우측이에요. 이미지 3개를 아까 보셨나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 보통 비주얼 배너를 이제 기본 비주얼 배너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여기에 조그마한 아이콘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우스로 올리면 이제 이미지가 전환이 되는. 근데 그걸 키워서 이쪽에다가 옮긴 거예요. 이걸 옮겼습니다. 옮긴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게 어디 있냐면 이렇게 조그맣게 뭔가 태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지우시면 이거 이제 HTML 소스를 보시면 이렇게 스타일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우시면 아까 옆으로 되어 있던 그 이미지들이 항목에서 삭제하시면 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기본 비주얼 배너의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이 비주얼 배너에 대한 부분은 매뉴얼로 보셔야 돼요. 비주얼 배너 하나 설명드리는데 한 시간 반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참조해서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좀 빠르게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자, 행여 콘텐츠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초록색 박스가 이렇게 열을 구성하는 박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에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있고요. 홈페이지를 처음에 설치하시면 홈런솔루션은 기본이 1000픽셀로 되어 있어요. 그 1000픽셀에 대한 규정은 설정 변경에 가보시면 시스템 설정에 여기 1000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내가 1200으로 바꾸시면 가로폭을 1200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800으로 바꾸시면 800으로 쓰실 수가 있게 되는 폭에 대한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가로 사이즈들, 이 녹색 박스의 가로 사이즈들은 픽셀 단위로 조정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80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1000으로 바꾸시면 가로 전체를 얘가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전체를. 그런데 실제 이미지 사이즈가 커져야 되겠죠. 실제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주얼 배너라고 하는 이게 흔히 쓰이는 거기 때문에 밑에 달려있어요. 관리 메뉴에.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요 이미지들, 이 이미지들의 메인 비주, 제가 글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록을 하는 것을. 메인 비주얼이라는 게 있고 서브 비주얼이라는 게 있고 뭐 쇼핑몰 비주얼이라는 게 있어요. 분류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다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 뭐 2개, 3개 정도의 비주얼 배너를 활용해서 배너 이제 광고 뭐 그런 걸 이제 한다든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쓰시면 이게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사양이 낮은 PC에서는 좀 느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자세히 쓰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메인 비주얼은 지금 현재 800에 395로 되어 있습니다. 서브 비주얼이라는 것은 뭐 998에 15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이즈를 이제 바꾸셔야 돼요. 어디서 바꾸냐면 게시판 관리로 가셔서요. 전체 게시판을 눌러보시면 이쪽에 비주얼 배너라고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보시면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 이거를 누르지 않으시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다 보고 싶으실 때는 이 기본 항목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셔야 전체 관리 속성이 나옵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여기에 메인 비주얼이 A고 그리고 A의 사이즈는 800에 395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게시판 관리 쪽에.
1000으로 바꾸고 그냥 나머지 사이즈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실제 사이즈가 이렇게 1000으로 꽉 차게 되죠. 이미지는 사실 약간 찌그러졌지만 이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백그라운드를 깔아야 되겠죠. 아까 이제 보셨던 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깔아야 돼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까는 속성이 아까 이제 마진을 주셨을 때 이제 마진을 넣었을 때 했던 것처럼 요 행박스 여기다가 깔아야 돼요. 백그라운드를 클릭을 해보시고 DIV 속성 들어가 보시면 배경 이미지 좀 복잡하게 나옵니다. 백그라운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로까지죠. 바로까지 이거를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미지에 이제 그 경로를 잡으셔가지고 하시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얘를 가로로 넓게 펼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백그라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가 이제 좁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로 펼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DIV를 클릭을 하시고 ABA-Layout 온라인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거를 지우십니다. 그리고 저장을. 그러면 가로로 넓어집니다. 잠시만요. 이거 왜 안 넓어지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지금 넓어져 있는 상태인데 편집 화면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넓어진 상태인데 편집 화면에서 지금 이렇게 보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넓힌 다음에 실제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좌측으로 붙어 있어요. 이걸 가운데로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배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위쪽에 보시면 얘네들은 가운데 배치가 되어 있죠. 넓은데 요거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옆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얘가 지금 참고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헤더로 가로로 펼쳐져 있는데 가운데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가늘게 여기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선을 이제 여기다 넣어주시면 가운데 정리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DIV 이걸 클릭을 하시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작 태그 뒤에 끝 태그가 이쪽에 뭔가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지웠던 ABA 레이아웃 온라인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복사를 했고요. 다시 뒤로 가서 여기 DIV에 편집 시작 태그 뒤 끝 태그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가운데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DIV에다가 백그라운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복사를 해서 할게요. 일단 다른 건 복잡하니까요. 이 URL이라는 것만 넣어보겠습니다. 이미지스 치기가 좀 그러니까요. 한 번만 좀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넣어라라는 그런 속성인데요. 이미지스 밑에 디렉토리 밑에 메인 언더바 플래시 언더바 bg .gif jpg 요 이미지 파일을 배경으로 깔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아무런 반응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아직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를 올릴 때는 그냥 div에 클릭하시고요. 내가 만든 배경 이미지가 이제 있을 거니까 그거를 그림 넣기로 넣습니다. 이미지 넣기로. 아까 메인 플래시 bg jpg였죠. 이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었더니 배경이 깔렸는데 여기 이미지가 크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서버에는 이미 올라갔고 이미지는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냥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해서 삭제 보시면 이렇게 배경이 깔리고 배경 사이즈가 지금 좀 더 작아요. 작죠. 이 이미지 사이즈를 높이 값을 조정해 주시면 정확하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요 지금 큰 게 들어가 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비주얼 배너에서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죠. 메인 비주얼 1, 2, 3 비주얼 배너로 들어가시면 이제 노출되고 있는 이미지들 리스트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메인 비주얼 1번을 다른 파일로 바꿔볼게요. 기존 거는 삭제하고 그리고 버튼, 오버 버튼 요거는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하나가 없어졌죠. 버튼이. 그 버튼과 오버 버튼 그 파일 두 개를 지웠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비주얼 배너 들어가셔서 정권은 삭제하고 얘도 삭제하고요. 버튼들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지우겠습니다. 얘는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미지 두 장이 버튼 없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주얼 배너인데 이 이미지가 전환이 되는 속도, 전환이 되는 간격 그런 것들은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셔서 P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 있는 숫자 값을 바꿔주시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박스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이 이미지를 넣고 얘네들을 쌓아야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하나 넣기 위해서 하나의 10자리, 1열짜리 행렬 컨텐츠 박스를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방법은 이 위쪽에 들어가야 돼요. 이 사이에. 그래서 이 D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서 행렬 템플릿에 행렬 컨텐츠 박스라는 게 있고요. 이걸 눌러서 여러 개 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1열짜리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어디에? 위쪽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그림 넣기로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이미지 맵은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지 맵 또는 이제 매뉴얼에서 이미지 맵을 검색을 해보시면 그 이미지 맵 태그를 넣는 방법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솔루션과 상관없이 이미지 맵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으셔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미지 맵이라는 걸 찾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는 설명 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이거 먼저 설명드려야겠어요. 제가 교육을 하면서 요소 검사라는 걸 했단 말이죠. 요거를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작업하시다 보면 다른 웹사이트에 좋은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그리고 이 이미지 사이즈가 몇 픽셀인지
여기하고 여기가 사이가 여백이 몇인지, 가로 사이즈가 몇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이거를 이제 학습을 하시면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링크가 걸려 있단 말이죠. 통 이미지고요. 그럼 얘는 이미지 맵인데, 그럼 이미지 맵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요소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위치에 클릭을 하시고 요소 검사를 하죠. 그러면 이게 이 하나의 이미지를 4개의 링크로 만들어주는 맵의 태그예요. 이거는 이제 표준 HTML 태그고요. 이 태그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준 겁니다. 주소 값을. 이게 이미지 맵의 구조고요. 실제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미지가 어디 있을까요? 링크가 걸려 있어가지고 바로 안 들어가요. 네, 요게 이제 이미지 태그 영역인데요. 이미지 태그인데 여기에 useMap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useMap 속성 안에 이 값이 맵 샵하고 맵2로 되어 있는데요. 요 맵2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 요 맵 태그가 있고 네임이 맵2가 있으면 링크를 거는 겁니다. 구조는 이런 이제 구조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그대로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솔루션에서 아셔야 되니까 이렇게 잘라내기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속성이라는 곳에다 붙여넣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 태그 안에 속성으로 저 값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맵 태그, 아까 그 맵 태그 이걸 손으로 쓰려면 힘드니까 카피 HTML 이렇게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소스를 그렇게 하고 다시 이걸 어디다 붙여넣냐면 헤더 메타 JS 라고 하는 곳을 클릭을 해서 바디 밑에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콘텐츠 시작 어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고 넣으시면 링크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지 맵의 구조입니다. 이 이미지 맵에 대한 부분은 이제 솔루션과 상관없이 표준 태그에 대한 부분이니까 공부하셔가지고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현할 부분입니다. 여기 게시판. 요거는 그냥 그림을 단순히 넣는 게 아니라요. 의료기 뉴스라는 이 이제 메뉴가 여기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여기 있네요. 의료 뉴스라는 게. 여기에 글을 쓰면 글을 쓴 것 중에 가장 최근에 올린 거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메인 페이지로 끌어오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개발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요거를 한번 배치와 게시판을 이제 끌어다 넣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간 1시간 돼가지고 2시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